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통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멤버십 관련해서는 제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파뇰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에스파뇰은 18위, 오사수나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에스파뇰이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흐름은 오사수나가 더 좋습니다. 일단 에스파뇰의 특이사항은 최근 10경기 동안 컷 경기 포함해서 무승부가 좀 없다라는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 오사수나가 굉장히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 경기력도 그렇고 흐름도 사실 오사수나가 더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오사수나가 정배당을 받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낮은 배당을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파뇰이 지금 컷 경기 포함해서 연패를 하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셀타비고와의 경기 때 이제 승리한 거 제외하고는 최근 5경기 동안 좀 이 승리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그에서는. 그래서 지금 오사수나는 그래도 좀, 이 좋은 부분들을 확실히 에스파뇰보다 보여주곤 있지만, 오사수나의 좀 아쉬운 점은 원정에서의 모습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반면에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의 경기력이 좀 굉장히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원래 오사수나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에스파뇰 그리고 원정에서의 오사수나 이 경기는 오사수나 사이드지만 무승부가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파뇰의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리버풀 대 풀럼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1위, 풀럼은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지울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던 게 일단 리버풀이 주중에 유럽 대항전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풀럼이 수비적으로 최근에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에서의 역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트피스나 이런 크로스 측면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최근에 득점력은 초반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지쳐있는 리버풀 상대로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고민이 들었지만 일단 리버풀이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 때 연승이 깨졌죠. 그래서 리그 경기에서 지속적으로 연승을 하다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경기까지 이겼다면 저는 이 경기를 지웠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 때 비겼기 때문에 또 홈에서의 경기고 풀럼이 지금 최근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리버풀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뉴캐슬 대 레스터의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12위, 레스터는 16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흐름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뉴캐슬이 근소하게 좀 앞서는 것 같고 뉴캐슬이 밸런스적으로는 뭐 수비가 이번 시즌 좀 흔들리는 부분들은 있지만 확실히 레스터보다는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이 뉴캐슬의 아쉬운 점은 경기력도 살짝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득점이 너무 터지지 않습니다. 찬스들은 분명히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 골대 맞거나 아니면 뭐 아쉽게 빗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 경기를 좀 지우는 거에 있어서 선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 앞선 리버풀과 뉴캐슬 둘 중 한 팀은 좀 부러진다라고 보면 저는 뉴캐슬이 부러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레스터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수비적으로 뉴캐슬보다 불안하지만 역습의 한 방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뉴캐슬이 좀 불안하고 그리고 이 상성적으로도 이 뉴캐슬의 수비를 레스터가 역습으로 충분히 볼만할 가능성이 저는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울버햄튼 대 입스위치고요. 울버햄튼은 19위, 입스위치는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울버햄튼이 정말 근소하게 앞서긴 하는데 뭐 두 팀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진 못합니다. 뭐 순위에서도 보이다시피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고, 울버햄튼은 득점이 최근에는 좀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비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죠. 그거는 뭐 입스위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경기력도 사실 비등비등해요. 두 팀 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근데 일단은 울버햄튼이 홈이라면 저는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스위치와의 차이점은 두 팀 다 수비가 불안하지만 최근에 울버햄튼이 주춤하고 있는 득점력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꾸준히 좀 득점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좀 두 팀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경기력은 개인적으로는 좀 비슷하거나 입스위치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결정력에 있어서는 울버햄튼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홈이기도 하고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배당은 낮게 책정이 됐는데 저처럼 좀 불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투표율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가 됐죠. 자, 5번은 마요르카 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마요르카는 8위, 지로나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마요르카가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특이사항이 있겠고요. 흐름은 동일해요. 그리고 이 경기적인 부분들은 지로나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로나가 유럽 대항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 경기고, 더군다나 또 지난 경기 때 이제 유럽 대항전을 치룬 상황에서 또 마요르카 원정을 나가는 거는 분명히 이 지로나에게 있어서는 좀 부담이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마요르카가 홈이기 때문에 지로나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이 마요르카의 홈이라는 점과 지로나의 이 체력적인 스쿼드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요르카가 이길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더 가능성 높은 거는 무승부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노팅엄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노팅엄은 5위, 아스톤 빌라는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노팅엄이 더 좋죠. 빌라가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노팅엄은 꾸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강팀들을 만나면은 조금 맥없이 무너지는 부분들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 아스톤 빌라의 승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톤 빌라의 최근에 수비적인 부분들이 좀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이 경기는 두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스톤 빌라가 이 컷경기 포함을 해서 지금 3연승을 다시 또 이어나가면서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중에 유럽 대항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도 스쿼드가 두텁지 않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또 원정을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아스톤 빌라가 노팅엄이 강팀 상대로 약한데 아스톤 빌라가 지금 강팀의 면모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두 팀의 경기가 승패 방향이라면 노팅엄이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팅엄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은 이제 세비야 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13위, 셀타비고는 1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뭐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흐름은 비슷하지만 셀타비고가 조금 더 앞서는 상황이고, 경기력은 저는 셀타비고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비야는 뭐 두 팀 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라리가 팀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 팀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셀타비고는 확실히
더 높은 순위에 위치하려면 이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굉장히 아쉬운데 수비에서의 안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면 셀타비고는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셀타비고의 원정은 항상 좀 불안하죠. 그렇지만 뭐 세비야의 경기력이 저는 그렇게 셀타비고보다 득점에서의 부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수비적인 부분은 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수비적인 부분이 비슷하다면 공격에서의 활약이 더 좋은 저는 셀타비고가 원정이지만 더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은 아틀레티코 대 헤타페인데 이번 회차가 좀 몰린 경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도 의심하기에는 지금 헤타페가 좋은 상황이 아니고 아틀레티코가 유럽 대항전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경기력도 지금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헤타페가 또 이번 시즌 수비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틀레티코가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뚫어낼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알라베스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알라베스는 16위, 빌바오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 지우겠습니다. 일단 알라베스가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수비에서의 부분들이 좀 최근에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빌바오의 무난한 승리를 생각을 하고 배당을 봤는데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어요. 물론 뭐 빌바오가 주중에 유럽 대항전에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겠지만 거의 뭐 국내 배당에서도 2점대가 가까운 배당을 받았다면 저는 이거는 의심해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배당을 그리고 빌바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알라베스가 좋지 않은 부분에서 저는 빌바오가 이렇게 좀 이 높은 배당을 받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빌바오의 경기력이 좋은 상황에서 알라베스가 저는 더 빌바오가 낮은 배당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경기고요. 또 알라베스가 지난 경기 때 오사수나 상대로 좀 괜찮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또 역시나 알라베스의 역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크로스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좀 측면에서의 모습들도 괜찮다라고 봤어서 알라베스도 이러한 배당에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라베스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맨시티 대 맨유의 경기고요. 맨시티는 4위, 맨유는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뭐 일단은 맨시티가 좀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맞대결에서는 좀 앞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는 또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어요. 최근 뭐 두 경기에서 1무 1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기던 흐름에서 조금은 무뎌진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게 맨시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최근 10경기 이 컵 경기 포함해서 유럽 대항전 포함해서 1승 2무 7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더 좋은 팀은 맨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에게 이렇게 낮은 배당 저는 맨시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홈이기도 하고 맨유도 저는 그렇게 경기력이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노팅엄에게 패배하는 모습들 봤을 때 좀 그 오나나 키퍼가 그렇게 못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결정력도 뭐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기도 하고 힘싸움에서 맨시티가 아무리 무너졌다라고 할지라도 맨유는 잡아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은 이제 비아레알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5위, 베티스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일단은 뭐 두 팀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수비적인 부분에서나 이제 밸런스적인 부분들은 BRL이 조금 더 좋은데 최근에 좀 이 득점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뭐 이 뉴캐슬과 비슷하게 좀 찬스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경기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격을 전개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것이 최근에는 좀 득점들이 원래의 BRL보다는 좀 잘 안 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베티스도 유럽 대항전까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저는 BRL이 더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뭐 무승부를 배제할 만큼 BRL이 베티스보다 경기력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바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베티스와 BRL이라면 저는 승패 방향을 가져갔겠지만 유럽 대항전을 치른 베티스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저는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이제 소시에다드 대 라스팔마스인데 소시에다드가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으면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흐름도 좀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라스팔마스도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두 팀의 차이는 이 수비에서의 부분들의 차이가 좀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수비적인 부분에서 라스팔마스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소시에다드의 수비를 뚫어낼 만큼의 공격력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이제 첼시 대 브랜트퍼드인데 첼시가 유리하다라고 봐요. 근데 투표율이 너무 몰렸는데 그리고 배당도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됐는데 그러한 브랜트퍼드가 그러한 취급을 받을 만큼 저는 경기력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은 맞지만 첼시가 압도적인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첼시도 주중에 체력적인 부담이 유럽 대항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브랜트퍼드의 이런 득점력이 뭐 수비는 불안하지만 득점력이 저는 첼시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첼시가 질 거라고는 보고 있진 않고 무승부 정도 그리고 오히려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될 경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첼시의 승부 투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우스햄튼 대 토트넘 이 경기는 토트넘을 가져가겠습니다. 토트넘의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긴 했는데 뭐 사우스햄튼의 경기력이 저는 이 토트넘과 비교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토트넘이 뭐 최근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